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63번째. 오늘은 사주팔자에 통관이 막히면 인생도 막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주팔자에 통관이 막혔다는 얘기는 먼저 통관이 된다는 얘기는 사주팔자가 오행이 막힘없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막힘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통관. 근데 통관이 막혔다는 얘기는 어느 오행이 하나가 빠져서 잘 나가다가 빠진 오행에서 흐름이 막혀버려서 통관이 막힌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어떤 사주 내의 오행이 두 오행이 세력이 비슷비슷하는데 중간에 연결하는 오행이 없어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이것도 통관이 막혔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팔자가 통관이 안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이 풀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도 막힘이 많은 그런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죠. 자, 흐르는 물도 한번 보자고요. 이 왼쪽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은 막힘이 없이 이렇게 물이 줄줄줄줄 통관이 잘 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물이라는 얘기죠. 깨끗하고 막힘이 없으니까 좋다는 얘기죠.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사주에 막힘이 순통이 안 되게 되면 이렇게 막혀서 물이 썩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러니 안 풀린다는 얘기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통관이 되더라도 이렇게 왼쪽 사진같이 이렇게 통관하는 게 넓어가지고 이렇게 쑥쑥쑥 통관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오른쪽 그림같이 통관은 되는데 많은 차들이 몰려가지고 이 좁은 구석을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게 통관이 잘 안 되고 있는, 통관에 어떤 오행이 있긴 있는데 그 오행이 너무 출구가 얇다 보니까 이러한 적체 현상이 일어나는 사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통은 되고 있지만은 순통은 되고 있지만은 원활하게 되지 않은 이런 사주도 또 있다는 얘기죠. 또한 우리 몸에도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은 기혈이 막혔다고 그러죠. 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있듯이 사주팔자에도 이렇게 막힘이 있으면은 이렇게 건강에도 또 삶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 톱니바퀴 보이시죠? 이렇게 톱니바퀴가 제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잘 돌아가는데 이런 어떤 톱니바퀴 중에서 이게 하나가 없어졌다든가 이게 하나 빠졌다든가 그래 버리면은 잘 돌아가다 여기서 덜커덕 인생이 덜커덕거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관한 오행이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통관이 안 되다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또한 이렇게 세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싸움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오행이 싸움을 붙었을 때 이게 통관이 안 되는데 중간에 중재자가 있어가지고 중재를 해주면 이 싸움이 말려지는데 이 중재자가 없다 보면은 싸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통관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중재자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먼 곳에서 딴짓을 하고 있으면 싸움을 말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두 오행을 갖다가 통관해주는 오행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위치에서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먼 곳만 보고 있으면은 통관이 잘 안 돼가지고 예, 싸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인생이 시끄러워지는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사주를 보면서 통관이 안 되는 사주와 또 통관이 되더라도 출구가 적어서 막히는 사주, 그리고 오행의 위치가 잘못돼서 통관이 안 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사주를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개해년, 갑자월, 갑오일, 무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분은 저한테 상담 오셨는데 일이 너무 안 풀려가지고 언제쯤 일이 풀릴까요? 라는 상담으로 오신 분인데 한번 볼까요? 무엇이 문제에서 안 풀리는지.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봐야 되겠죠. 본인이 갑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그죠? 그러면 이 갑목도 큰 나무죠. 개수는 작은 물, 해수는
큰 물, 자수는 작은 물, 오화 작은 불, 무토 큰 흙, 진토 큰 흙,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없는 오행이 뭐죠? 물이 제법 있고 나무도 있고 흙도 있고 불도 있고 쇠가 안 보이죠? 쇠가 지장간에도 없네요. 그죠? 쇠가 없고. 자, 육친 한번 볼까요? 육친. 자, 계수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해수도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이거는 같으니까 편인. 간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자수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오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 다음에 무토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진토 역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없는 쇠는 나를 극한 오행 관성이 되겠네요. 관성이 전혀 없는 사주가 됐네요. 자, 사주를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인성이 상당히 많고 비견도 있고 재성도 좀 있는데 큰 나무가 겨울에 태어났네. 겨울은 물의 계절이죠. 물의 계절이니까 등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큰 나무의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나무라든가 수생목을 해주는 나를 생해주는 물기운이 있어야 내편이 되겠죠. 나무는 간목 바로 옆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볼까요? 물, 개수, 해수, 큰 물, 작은 물 합쳐서 상당히 물기운이 많으니 나한테 힘을 주고 있네요. 그죠? 반면에 내 힘을 빼간 오행은 오화,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그 다음에 진토, 무토가 힘을 빼가는 오행인데 상당히 나를 도와준 오행이 많다 보니까 오화 빼고 요 오행들이 나한테 힘을 주다 보니까 강해진 사주다는 얘기예요. 강해진 사주. 자, 근데 무엇이 문제냐 한번 보자고요. 인생이 안 풀려서 왔다. 자, 무엇이 문제인가 보자고요. 나무가 잘 자라려면은 첫째 겨울이란 얘기예요. 겨울. 자, 나무가 잘 자라려면 적당한 물이 공급돼야 되죠. 물이 공급은 잘 되고 있는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지만 그래도 같은 비겁이 물을 빨아주니까 그래도 물은 공급되고 있네요. 그리고 땅에다가 뿌리를 잘 내려야죠. 큰 땅이 있죠. 이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있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당한 햇빛을 받아야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잘 자라는데 햇빛이 여가 있네요. 오화. 이 오화가 건재한지 보냐고요. 특히 겨울이니까 조우가 상당히 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불이 제대로 되냐는 얘기죠. 첫째, 목생화가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큰 나무가 이 많은 물에 젖어 있어가지고 던져주면은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주면 오히려 불이 연기만 나고 꺼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목다하시게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나무가 너무 큰 나무예요. 그죠? 큰 나무가 작은 촛불에다 던져줘 봐야 이것도 목다하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생화가 안 되고 있고, 두 번째, 바로 옆에서 큰 물들이 몰려가지고 이 오화를 한 방에 꺼버리네요. 특히 좌우충으로. 이 물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불이 너무 적기도 하고 꺼져버리다 보니까 조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조우가 무너지고, 우리 통간을 한번 볼까요? 통간. 수생목, 여기까지 자랐죠? 목생화, 화생토로 이루어져가지고 순통은 잘 될 것 같은데, 이 오화가 순통이 안 된다냐. 소통이. 무슨 얘기냐? 이 많은 물이 얘를 꺼버리고, 설령 안 껐다 하더라도 이 많은 물이, 나무가 물을 먹고 수생목을 하고 목생화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 큰 나무가 이 작은 불한테 던져주니 또 젖은 나무도 되다 보니까 이 목생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화가 무늬만 글자만 있는 오화가 되다 보니까 소통이 막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첫째 조우도 무너지고, 두 번째 이런
통관이 5화가 있긴 있는데 무늬만 5화다 보니까 여기서 그 소통이 끊겨버렸단 말이죠. 수생목, 목생, 화생토로 이어졌는데 불이 소통이 못 해주다 보니까 인생 막힘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은 언제 풀리나요? 그 얘기죠. 바로 불로 소통이 될 때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큰 불이 오면은 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해가지고 인생이 줄줄줄줄 풀리고 조우도 되고 일석이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억부도 맞춰주고. 그래서 이분은 불이 들어올 때 인생이 풀리는데 아쉽죠? 40대 40대 후반 정도에 이렇게 불기운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오화가 있다고 해서 불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작은 불 그리고 좌우측으로 깨지기도 하고 목다식도 된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이분이 불이 중간에 꺼져 있어 가지고 너무 적고 꺼져 있어서 소통이 막혀서 인생이 안 풀리는 남자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임진년 을사월 병자일 병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큰 불,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이 병화 같은 불이죠. 큰 불. 임수는 큰 호수같이 큰 물, 진토, 흙, 큰 흙이죠. 을목,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사화, 큰 불, 자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신금, 큰 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 불기운도 제법 있고, 큰 불, 그 다음에 물기운도 임수, 자수 제법 있고, 큰 쇠, 큰 흙,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은 빠진 거 없이 다 있죠? 그런 형상이고, 육친 한번 볼까요? 육친. 임수는 날의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진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을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사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자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이거는 정관. 병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신금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비견들이 많고 관성도 편관, 정관도 많이 있죠. 이런 형국이네요. 자, 사주의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큰 불이 4월에 태어났네요. 여름에. 그러면 제계절을 만났죠. 제계절 등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 편과 남의 편 한번 골라보자고요. 불한테 내 편은 같은 불이나 아니면 나무가 내 편이죠. 자, 같은 불은 사화 큰 불, 병화 큰 불이 있네요. 큰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나무는 을목, 그 다음에 진토 안에 을목이 있지만은 이거는 좀 미약하죠. 그래서 을목, 사화, 병화가 힘을 보태주는데 남의 편을 한번 보자고요. 신금, 자수, 임수, 진토가 남의 편인데 금생수를 받고 신금 안에 임수도 있고 큰 물도 있고 남의 편도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젖은 흙이고. 자, 자세히 좀 들여다보자고요. 이 사주가 큰 불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나무에 생조를 받고 있는데 이 나무가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 풀 같은 작은 나무에서 이 큰 불에 던져줘 봐야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물들은 임수, 자수, 금생수를 받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신금, 자수, 진토 해가지고 이게 신자진 삼합이 됐네요. 국이. 그러니 물기운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 국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이 임수도 있고 큰 물도 천간에 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물기운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큰 물과 많은 물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이기느냐? 바로 이 나무가 문제예요. 나무가 이 적은 나무로는 땔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 물은 상당히 큰 물이 되는데 순식간에 불이 밀려버리네요. 불이 밀려버린 이유가 물기운도 강할 뿐더러 이 나무가 간목이나 인목이었으면 통과는 제대로 해줬을 거예요. 수생목, 목생활에서 전쟁이 안 났을 텐데, 그리고 불한테 힘을 실어줬을 텐데, 이 나무가 너무 작은 나무라 이 많은 물을 갖다 흡수하지 못하고 이 물이 밀려왔을 때 그냥 통과를 못 시킨다는 얘기죠.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을목이 통관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물과 불이 다이렉트로 전쟁이 붙었는데 누가 이기느냐? 이 물이 이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과 불이 전쟁하는 사주가 돼버렸어요. 결국은 나무의 통관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가 약해졌고, 이럴 때 운을 볼 때 여러분 약해진 사주니까 불이 용신이고 을목이 시신이니까 불하고 나무를 받으면 운이 좋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불이 오면은 물하고 전쟁이 똑같이 일어나서 불이 오면 안 돼요. 운이 좋지가 않고, 반드시 큰 나무가 와서 이 많은 물하고 불하고 통관을 시켜줘야 전쟁이 화해되면서 좋은 운이 된다는 얘기예요. 불이 오면은 다시 전쟁이란 얘기죠. 불한테 약간 힘은 되겠지만은 이 물을 못 이기니까 결국 또 전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로지 나무만 통관을 시켜줘야 운이 제대로 흐른다는 얘기죠. 자, 이분 뭐하고 전쟁이다? 뭐하고 전쟁이다? 물은 뭐죠? 관성이란 얘기예요. 관성은 여자분한테 이성, 배우자, 남자죠. 직업도 되지만 이성 배우자하고 전쟁이란 얘기죠. 전쟁은 나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죠. 워낙 물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주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통관이, 이 을목이 배려버려가지고. 결국 이분은 미혼이신데 결혼을 늦은 나이에 한번 해보겠다고 상담하셨는데 말렸습니다. 왜? 관이 이렇게 흉한데. 그래서 나무 운이 들어왔을 때 좀 애인 정도 아니면 친구 정도로 지낼 수 있는 남자 사귀면 좋은데, 이런 운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 물이 너무 센 사주다 보니까 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렸습니다. 그리고 요 부성인묘죠. 요런 기운도 보이고. 그래서 이성과의 만남을 좀 말려봤던 사주 발자가 되겠네요.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병원년, 개사월, 임진일, 갑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이분도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 임수는 큰 물, 그 다음에 이 병화는 큰 불, 오화 작은 불, 개수 작은 물, 사화 큰 불, 진토 절복절복한 큰 흙, 간목 큰 나무. 이거는 절복절복한 큰 흙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불기운도 좀 제법 있고, 물기운도 큰 물 작은 물, 흙도 좀 있고, 쇠기운이 안 보이죠? 쇠는 지장간에 사환에 경금이 숨어 있네요. 그런 정도. 육친 한번 보자고요. 병화는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오화 역시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정재. 개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사화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진토는 나를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럼 이 진토도 편관이죠. 간목 큰 나무는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이 되겠네요.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쇠는 인성이죠. 인성은 지장간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사주의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큰 물이 여름에 태어났네요. 4월 초여름. 그럼 실령을 했네요. 자, 이 임수 강약을 알기 위해서 같은 편을 찾아보자고요. 같은 편은 같은 물이나 아니면은 쇠기운이 같은 편인데 한번 보자고요. 같은 물은 개수, 그 다음에 진토 안에 개수, 진토 안에 개수, 요렇게 숨어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내 힘을 빼가는 오행들이 또 제법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주가 약간 약한 사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 힘을 주는 거라고는 요거하고 지장간 안에 있는 개수, 그 다음에 내 힘을 빼가는 거는 이렇게 많은데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사주는 약간 강한 사주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큰 물로 태어났어요. 옆에서 개수가 합쳐진다는 얘기죠. 큰 불, 오화, 작은 불이 이렇게 개수로는 3개 있고 큰 불, 작은 불이 있지만은, 이 불은 나무에 생조가 없어요. 불은 항상 얘기하지만 나무에 생조가 있어야 불이 활활 타오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무에 생조가 없으니까 힘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이 안개비와 큰 물이 합쳐져서 쏟아지면은 이 물을 갖다가 막을 나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이 물한테 밀리고, 특히나 이 진토 이게 절벅절벅한 물을 품고 있는 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화에 불의 힘을 갖다가 많이 화생토 하면서 힘을 축축한 흙이기 때문에, 힘을 빼가기 때문에 더더욱 불기운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물기운이 약간 강하다. 이쪽에 절벅절벅한 그 물들이, 절벅함이 또 물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또 다시 얘기하자면 이 불들은 쪽수만 많았지, 개수만 많았지 나무의 생조를 못 받으니까 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하고 불하고 1대1로 만났을 때는 불이 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수와 개수와 합쳐진 이 물들이 밀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토의 축축함까지 합세해서, 그래서 이 사주는 임수가 좀 강해진 사주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주는 재가 밀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밀리더라도 곱게는 안 밀린다는 얘기예요. 자꾸 임수, 개수, 불하고 전쟁을 하는 형상이라는 얘기죠. 이 수국화 하면은 이 불이 그냥 개수, 물론 나무에 생조를 못 받지만은 그냥 사그러들지는 않겠다는 마음 가지다 보니까 이 불하고 전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성 혼잡이라고 그랬죠. 아시죠? 재성이 혼잡돼 있죠. 그래서 재성 굴곡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왜? 이 불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불과의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 다툼이 많고, 부부 다툼 많고, 이 사주 형성대로 부부 다툼이 많다는 얘기예요. 물하고 불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툼에 인해서 이별수도 있고, 그래서 이혼 재혼수도 있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이 간목이 문제예요. 나무가 중간에 여기라도 있어가지고 역할을 했다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주가 줄줄줄 이렇게 흐름이 좋고, 이 물하고 불하고 전쟁을 나무가 말려주기 때문에, 통과를 해주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이 간목이 위치를 잘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관되는 오행이 사주에 있지만은 이렇게 위치가 잘못 차지하게 되면 전쟁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얘가 역할을 못하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하는 사주가 운에서 나무를 만나가지고 화해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주 자체에서 화해를 시켜주는 사주하고 이런 사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화해를 시켜주는 그런 사주는 운기에서도 이런 굴곡을 안 가지지만은, 이런 화해가 없는 사주들은 운에서 나무가 돌아가지고 통과를 시켜주면은 굴곡이 없지만은, 이게 나가버리면은 또 다시 원위치가 되니까 굴곡이 많고, 이게 중간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통관이 되면은 운에서도 그렇게 굴곡을 많이 안 타는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오행의 위치, 그 다음에 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나무가 통관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돼가지고 사주가 기울어졌던 사주팔자가 돼서 통관이 안 돼서 재하고 전쟁이 돼서 부부싸움, 부부굴곡, 그 다음에 이성굴곡이 있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볼까요? 이분은 남자분이신데 저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재물은 제법 좀 벌었는데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주식 투자에 잘 맞습니까? 주식에서 돈도 좀 많이 벌었습니다 라고 주식이 맞는지 상담하러 온 사주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신해년, 개사월, 임술일, 개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의 형국을 알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볼까요? 본인은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자, 신금 작은 쇠, 해수 호수와 같이 큰 물, 그 다음에 개수 작은 물, 사화 큰 불, 술토 큰 흙, 개수 작은 물이라고 그랬죠. 묘목 작은 나무.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뭐 오행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물 기운이 상당히 강한 것 같죠. 그죠? 예. 육진 한번 보자고요. 자, 신금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해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개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 역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사화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술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개수 겁재라고 그랬죠. 묘목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사주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큰 물이 4월 여름에 태어났네요. 여름에. 그러면 신령을 했는데 주변의 상황을 보자고요. 임수한테 같은 편, 같은 물이나 쇠가 몇 편이죠? 한번 보자고요. 같은 물은 호수같이 큰 물, 개수 상당히 힘을 많이 주네요. 또 신금, 쇠, 술토안의 신금, 사환의 경금까지 보태주기가 4편이 많네요. 상당히. 반면에 남의 편은 사화, 술토, 묘목 정도는 물에 밀어버릴 정도 되니까 사주가 강해질 사주다는 얘기죠.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4편은 이렇게 많고 남의 편 중에서 이 사화를 보자고요. 사화는 이 많은 물, 금생수를 받은 물, 옆에 있는 물에 물이 쏟아지니까 이 사화가 상당히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술토 안에 정화도 숨어있지만 좀 약해지고 거의 물이 불을 잡아먹는 형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군비쟁제도 일어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기운이 거의 잡아먹는 형국이다 보니까 이 사주는 절대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위험한 투자를 한다든가 투기를 하면은 안 되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돈을. 그리고 주식 이런 투기를 해서도 벌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이 사주로 봤을 때는 군비쟁제가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보면은 이 사주의 대운 흐름 보이시죠? 이 사주에 나무가 끼어주면은 수생목, 목생화로 화생토로 이어지는 통관이 되고 불을 살려주니까 이 운기, 대운의 흐름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돈을 벌고 또 주식 투자, 투기를 해서도 돈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대운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나무가 이제 통관해주는 나무가 사라지니까 군비쟁제가 바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재물을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에서 사주에서 통관이 안 되지만 운에서 이렇게 나무가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재물하고 연결고리를 해주는 대운에서는 재물을 벌지만은 그런 운이 나가버리면 다시 재물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에서 도와가지고 나무가 통관을 해준 거와 또 아예 사주 자체에 통관을 시켜준 거. 예를 들어서 여기 간목이 하나 있다든가 뭐 여기 인목이 하나 있다든가 이래서 물기운하고 이렇게 통관을 해준 나무가 사주 자체에 있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사주 자체에서 통관을 시켜주면 요 대운에서 물론 괴로움은 있지만은 이 완충 장치인 나무가 사주 팔자에 있으면은 이런 물기운 운이 오더라도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면서 통관을 시켜주니까 쉽게 이 재물을 지키려고 하지만 이 사주같이 사주 자체에 나무가 없는 것. 물론 해중 간목이 있지만은 물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간목이 젖어서 통관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에서 도와주는 것과 사주 자체에서 통관이 되는 것하고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틀림없이 이런 운에 욕심을 부리다 망가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통관이 되는 사주 팔자와 통관이 안 되는 사주가 운에서 도와주는 팔자는 이 정도로 운에서 나가버린 거하고 들어온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 사주 역시 운기에서 나무밖에 받으면 제일 좋다는 얘기, 운기는. 나머지 불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군비쟁제 된다는 얘기죠. 또 흙이 들어와서 이거 막아준다. 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안 되고. 단지 이렇게 나무가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는 나무운이 가장 좋습니다. 어딘가는 불이 들어오면 군비쟁제로 손재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 한번 볼까요? 신축년 기해월 정사일 이민시에 태어나신 여자분.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정화 작은 불로 태어났네요. 작은 불로. 그 다음에 신금은 작은 쇠. 그 다음에 축토는 작은 흙. 기토 역시 작은 흙. 해수, 호수같이 큰 물. 사화, 큰 불. 임수, 호수같이 큰 물. 임목, 큰 나무. 요렇게 형성이 됐네요. 오행이 빠진 거는 없죠. 골고루 갖춘 것 같고, 육지는 신금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축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기토 역시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해수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사화 나를 생해준 나와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 다음에 임수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 다음에 임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사주의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작은 여린 불이 해월, 겨울에 태어났네요. 초겨울에. 그러니 신령을 했다는 얘기죠. 신령을 했고, 정화에게 힘을 준 오행은 같은 불이나 나무가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이죠. 어디 있나요? 같은 불은 사화, 큰 불. 요거 있고, 나무는 임목. 요렇게 있죠. 나머지는 전부 내 힘을 빼가는 오행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 약간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고, 이 사주의 흐름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보면은 큰 물이 큰 나무를 생하고 수생목. 나무가 생할 때를 보니까 정화는 너무 적고 사화가 큰 불이 있어서 불한테 생하네요. 그러니까 수생목이 되고 목생화까지 이루어지고, 이 불이 살아나니까 이 정화도 힘을 받고, 이 불이 또 흙을 생하고, 흙은 쇠를 생하고,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흐름이 아주 좋은 사주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해수의 동태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이 큰 물이 바로 사화를 갖다가 박치기를 해버려요. 사해충으로. 그러니 이 사화가 한 방에 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주가 어떻게 되나요? 수생목, 목생화를 해야 되는데, 이 정화 조그만한 불은 이 큰 나무로 생을 못하죠. 목다하시게 돼서. 그러다 보니 통관이 안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불이 너무 적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서 통관이 막혀버렸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그러면은 이 해수가 왼수 같은 놈이 됐죠. 이 사화만 없었으면 아주 통관이 제대로 되는 사주에서 쭉쭉 갈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사화가 바로 옆에서 바로 해수를 박아버리니까 이 임목이 생할 곳을 잃어가지고 통관이 막혀버렸다. 정화로는 이 임목이 생을 못 받는다. 적어서 이 나무는 크고, 그래서 통관이 무너져가지고 사주가 기우뚱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주 아쉬운 사주가 됐죠. 이 왼수 같은 해수가 뭐죠? 이 사람한테는 정관, 남자죠. 이분이 진짜로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망가진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 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겉보기에는
통관이 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회충이 결정타가 돼가지고 이 통관이 무너져 버린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자, 오늘은 통관이 막히면 인생도 막힌다는 얘기가 정말 사주에서 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조우도 중요하고 억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통관이 막히게 되면 그만큼 톱니바퀴가 빠진 것과 같아서 잘 안 돌아가고, 또 인체에서 혈관이 막히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또 기혈이 막히게 돼서 건강을 해친 거하고 똑같이 사주도 막히게 되면은, 통관이 안 되게 되면 그만큼 사주가 병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주를 항상 공부를 하고 파악할 때 통관도 제대로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고 눈을 가지셔야 사주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